안녕하세요. 네. 아유, 시간 내기 어려우신 시간인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오셨어요? 김다혜입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몇 년 전부터 네, 예. 서울시당 거기에도 참석하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일단 마이크 쓰시겠어요? 핸드 마이크 사용을 해도 여기 공간이면은 그냥 육성으로. 이 정도면 그냥 제가 말로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철수 의원님을 모시고 강남을 당원들과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보게 될 윤성민 사무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휴대폰은 진동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나머지 국민의례는 코로나로 인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내빈 및 당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이신 김현기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구 의회 의장이신 김형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구 의회 행정재경위원장이신 김민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남구 의회 이호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남구 의회 이동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남구 의정동호회 회장이시고 고문단장이신 강태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한희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송경택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왕 새마을본고 박기호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승길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배희봉 자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동환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성호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홍배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용현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남덕수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영모 봉사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포사동 김남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혜주 여성위원회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명숙 여성위원회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엄영웅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혜영 여성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지영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순희 세곡동 여성위원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미연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일영 탁구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현수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준기 청년회장 참석하셨습니다. 전윤영 청년의원 참석했습니다. 최현국 청년의원 참석하셨습니다. 홍기영 청년의원 참석하셨습니다. 한지수 청년의원 참석하셨습니다. 고운진 청년의원 참석했습니다. 임희정 수소 녹색연합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박하양 대포사동 당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백미경 당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서동에서 김복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민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원동에서 최정희 당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서동에서 양춘금 당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서동에서 정재란 당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포 1동에서 안정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포 1동에서 이숙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세곡 나눔장학회 사무장 오연경님 참석하셨습니다. 세곡동에서 이정희님 참석하셨습니다. 세곡동에서 이남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순 당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익반마을에서 신석철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익반마을 정현희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순두님 참석하셨습니다. 원곡마을 조정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월순 당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광수 시의회 보좌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명단에서 빠뜨린 분 있으면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수서동에서 책임당원 여러분 같이 오셨어요. 아, 수서동 책임당원 여러분 다 네. 일어나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1원1동 광재단 신회장님도 참석하셨네요. 신길수 회장님. 강남 각구 여성위원장. 아, 강남 각구 여성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 3선 국회의원이신 안철수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선 환영의 인사 말씀을 김현기 시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동안 날씨 가뭄이 심했죠. 정말 1월달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겨울비는 우리 생명수지요. 이런 오늘날 이 목마름을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철수 의원님은 국회의원이라고 부르면 좀 어색하지요. 늘 대표라고 부릅니다. 이런 안철수 대표께서 오늘 우리 당원 동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말 고맙고 환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대표님은 정말 자랑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한번 제가 몇 가지만 나열을 해볼까요? 첫째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안철수 연구소를 창립을 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IT 분야의 아주 유명한 회사로 키웠습니다. 훌륭하시죠? 그런데 그 안철수 연구소가 수소동 로즈데일 건물에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가깝습니다. 가족입니다. 또 박수 보내주세요. 또 우리 안철수 대표님은 학자입니다.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아주 명강의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학자로서도 유명합니다. 정치인에서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의 밑그림을 설계한 인수위원회 위원장님을 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것 추진되는 정책이 안철수 대표님께서 인수위원장 시절에 차근차근 세밀하게 정치하게 정밀하게 마련한 정책들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려면은 안철수 대표님도 함께 성장을 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안철수 대표님은 또 하나 있죠. 안철수가 아니라 강철수입니다. 42.195 마라톤을 수도 없이 완주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목포에서 서울까지도 뛰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러한 체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대표 경선에 나서신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님의 뭉한 발전과 우리 당을 위한 노력과 열정을 꽃피울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대 구의장님께서 환영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의회 의장 김형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김형기 시의원님이 안 오시는 줄 알고 바빠서 제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핵심만 뽑아서 김형기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 정말 우리 강남 의뢰는 한때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현희 의원 시절에 저는 행사장에 가면 제가 제일 의원으로서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혼자서 참 힘없는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볼 때 정말 이제는 갑과 을이 바뀌는 시대가 왔다. 강남 을이 살아난다. 강남 을이 정말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기회가 왔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안철수 대표님을 정말로 앞으로 크게 밀어드리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구의회 차원에서도 별도로 제가 생각을 가지고 의원님을 한번 또 모시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 큰 박수로 계속 그 안철수
대표님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안철수 의원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 너무 유명하시죠. 이번에 당권 주자로 만나니 더 새롭고 반갑습니다. 안 의원님 하면 역시 정권 교체의 주역 아니시겠습니까? 온 국민의 열망이었던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몸을 던져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위해 정권 교체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보증이라는 말이 정말 딱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의원님 하면은 의사, 교수, IT 사업가, 기업인, 정치인 5개 직업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신 분입니다. 근데 성공만 하신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봉사 정신도 투철하십니다. 정치를 하기 전에 기업인 시절에는 재산의 절반을 환원하셨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심했을 때 목숨을 걸고 내려가셔서 진료를 보시기도 했고요. 지난 이태원 참사에서도 민주당의 의사 출신 의원이 응급차를 불법으로 탑승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 의원님은 그렇게 쇼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건 소식 듣고 곧바로 조용히 병원에 가셔서 도울 일을 찾았던 분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국민의힘의 보물과 같은 인재라고 해도 다들 이의가 없으시겠죠? 네.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 큰 정치인이 되실 일만 남았는데요.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안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필요 없으시겠죠? 네. 제가 목소리가 큰 편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평일날 오전에 비가 오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진 선배님, 제가 선배님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저랑 같이 제가 외교통일위원이다 보니까 함께 이제 만나 뵐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많은 해안들 들려주시고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총선입니다. 지금 사실 제가 밤잠을 못 자면서 만들었던 그 국정과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하나하나 보고 드리고 상의해서 만들었던 그 국정과제가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대통령 임기 1년차가 개혁의 골든타임인데 이제는 우리도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의 골든타임은 임기 첫 해가 아니라 바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일당이 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지난번에 실패해서 115석의 작은 정당으로 쪼그라들었는지 그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난 총선은 전국적인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의 실패였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실패였습니다. 수도권 121석 중에서 17명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5석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수도권에서 절반만 했다면, 60석만 했다면 우리는 160석 정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 수도권에 대해서 민심과 그리고 또 그 선거 경험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 이 선거 지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작습니다. 러시아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지금 막상막하의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최전방에서 지휘합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멀리서 이렇게 지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최전선에서 지휘하는 이 우크라이나가 그 거대한 러시아를 상대로 막상막하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서울 민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어떻게 선거가 진행되는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총선 3번 전부 다 이겼습니다. 특히 초선, 재선은 제가 그 어렵던 그 노원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강북 쪽에서 제가 표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강북 쪽에 지금 현재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기대가 많습니다. 사실 원외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표를 한 표라도 더 보태주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 2016년에 그때 또 제가 정당을 창당해서 국민의 당이지만 사실은 문재인과 싸우는 당이었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공조하면서 문재인과 싸워왔습니다. 그때 싸워가지고 3김 이래 가장 큰 정당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38석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당의 3분의 1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걸 7년 전에 저는 이미 제 능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치열하게 선거를 치러보고 결국은 선거에서 이겨도 보고 저는 이미 다 지휘를 해본 경험, 승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중도층입니다.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중도층과 2030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고정 지지층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여기 계신 우리 든든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과 제가 이 중도층을 모아서 함께 합치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민주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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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같이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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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사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끝나고 나서 바로 5월 6일 날 이재명하고 붙으려고 이재명이 사는 지역에 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인천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자기 사는 집도 내버려 두고 달아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집안 뿌리가 경북 영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부산 상고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그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는 또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과 그리고 부산 경남 이렇게 뿌리가 다 있는 그런 사람인데
열받아가지고 제 선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으로 쫓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외쳤죠. 우리 동네에서 도망친 아저씨 찾으러 왔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재명이 거기 간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자기가 선거운동 안 해도 당선될 줄 알고 전국 유세 계획을 이미 다 짜놨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서 지원 유세를 했더니 아시다시피 그 격차가 막 좁혀지는 겁니다. 우리 후보랑.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이 많은 사람이라 결국은 그 지역에서 못 나왔습니다. 자기 살려고 자기 지역 유세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당선이 됐어도 딴 후보들 도움은 못 준 거죠. 대신에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서울, 인천, 경기 열심히 다녔습니다. 13일 동안 제가 지원 유세를 한 횟수를 해보니까 50번 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 선거 유세는 사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금도 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만 잘 못하고요. 열심히 다른 지역들 유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경기도에 군포시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30, 40대 학부모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당선이 안 되는 곳입니다, 거의. 근데 제가 거기 3번 연속해서 열심히 지원 유세를 했더니 1000표 이겨서 우리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있는 성남, 이재명이 8년 시장하고 은수미가 4년 했던 그 성남, 거기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신상진 시장이 됐는데요. 마침 또 제 서울의대 6년 선배입니다. 근데 졸업은 제 6년 후배입니다. 중간에 잘리셔가지고.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러면 의사 면허 번호도 제가 앞이거든요. 그럼 제가 선배가 맞지 않나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제 지역도 고맙게도 사실 제 지역이 만만치는 않은 지역이거든요. 제 바로 앞에 김은혜 후보가 있었는데 0.7% 이긴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역에서 유세를 못해도 다른 지역들 도와주시는 거를 보시더니 주민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요. 25%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 확장성은 이미 아실 겁니다. 저는 강북에서도 이길 수 있고, 그 분당에서도 박빙의 그런 곳에서도 20% 이상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장성 가지고 많은 후보 당선시킬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공천 파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다 이겨놓고는 공천 파동 때문에 완전히 다 그냥 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네. 근데 사실 요즘 김장연대 말을 합니다만 사실 그게 공천연대입니다. 일종의 공포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 공천 파동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보니까요. 공천 파동이 일어나는 핵심이 수도권이 아니고 영남입니다. 왜 영남에서 공천 파동이 일어나느냐? 수도권은 박빙의 승부고 1, 2%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선거 도와준 친구를 못 심어넣습니다. 그 지역에도 안 사는 자기 친구 거기다가 박아 넣었다가는 그냥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은 잘 못 건드리고 오히려 영남에서 정말 훌륭한 의원인데 그 사람 그냥 잘라버리고 자기 친구 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남에서는 당선됩니다. 문제는 그걸 보고 실망한 수도권에서 몰살합니다.
그게 바로 지난번에 있었던 일입니다. 121명 중에 17명 살았던 이유가 영남에서의 공천 파동 때문에 결국은 실망한 수도권에서 대거 몰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김장연대라고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거기에 이제 의원들이 특히 영남 의원들이 많이 사실은 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음은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결국은 공천과 연결될 거를 알거든요. 공천연대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공포 정치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사람들 위협하는 거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은 또 수도권에서 실망을 해서 또다시 같은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저는 우려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당대표로 나오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저는 빚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은 공천 파동 정당이 아니고요. 우리는 실력 공천 그리고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의 정말 상징적인 그런 정말 반듯한 당으로 거듭나게 한다. 그게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열심히 그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면 그럼 공천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서로 경선을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공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왔는데 쓸데없이 그냥 잘라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우리 표 갈라먹고 결국은 민주당 당선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원칙으로 전체 공천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당은 정말 이제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정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정말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네, 공천을 공정과 상식대로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게 윤 대통령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그리고 또 그렇게만 된다면 이제 우리의 그 뭐라고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개혁의 골든타임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집권을 할 수 있을 테고 10년 이상 노력하면 우리는 반드시 선진국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고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드리죠. 네. 우리 김복자 회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그냥 보도에만 보고 이렇게 직접 뵈니까 굉장히 든든하고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대통령을 우리가 선정을 했으면은 잘 협심이 돼야 되는데 먼저 안철수 의원님이 그 단일화를 안 해주셨으면 굉장히 위태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64명이 공천 주고 나머지 주지 말아야 돼요. 왜? 단일화 할 때 64명만 찬성을 했어요. 단일화에 국회의원 우리 한국의힘당 국회의원들이 64명만 단일화에 마음을 합쳤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비겁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물론 그분들이 가진 학력이나 모든 경력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애국심이에요.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근데 가만히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민 혈세만 받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싸움질만 하니 좀 위치가 확정이 되시면은 그거 좀 한꺼번에는 안 될지 모르지만
제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64명만 공천에 자격이 있지 나머지는 다 버려야 돼요. 우리 혈세만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 절도범이고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국민 사기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힘을 합쳐갖고 국가를 살려야지요. 지금 국가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혹시 또 질문하실 분이 있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 반대하는 의원 중에는 여의도 연구원의 엉터리 여론조사에 속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표가 되면은 우리 당을 3가지를 개혁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유능한 정책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맡았는데 민주당이 정책에 대해서 말하고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정책 어젠다를 주도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뭘 가지고 먹고 살고 뭘 가지고 과연 여러 지역들 골고루 균형 발전시키고 뭘 가지고 저출생 고령화를 막을 수 있는지 이런 정책들을 내는 정책 정당 만드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여의도 연구원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여론조사 기능이라든지 또는 그 선거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말 20년 전에 그 찬란했던 그 실력들 그걸 제대로 복원시키는 거 그걸 제가 꼭 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교육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당원분들을 위해서 연수원을 마련해서 서울에 있는 당원들과 제주에 있는 당원들이 1년에 1박 2일이라도 같이 자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아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현역 의원분들 또 미래에 또 자라나는 청년들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무료 시민 정치 강좌를 통해 가지고 가짜뉴스가 뭔지 이태원 사고가 일어난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자원들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제가 꼭 바꾸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저기 앞에. 네.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 탄핵 62적 퇴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철수 의원께서는 만약에 당대표 되시면 박근혜 세력 박근혜 탄핵 세력 때문에 우리가 온 국민이 5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투쟁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당대표 되시면 당 체질을 전부 개선하셔서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 국민이 삽니다. 당이 살고.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110과제 발표를 했을 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또는 스태프들 중에 뭐라고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온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제가 다 일일이 조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치거든요. 정치는 바깥에서 보이는 것보다 밑에서 미리 조율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혼자서 거의 1,400명에 달하는 안랩도 만들었고요. 가까이에 있는 포스코에 사회이사뿐만 아니라 제가 이사회 의장을 48살에 이사회 의장을 했습니다. 아마 포스코 역사상 그런 경우는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대학 원장도 했습니다. 저것도 49살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관리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당 대표는 당내 일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 10분의 1만 한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이라는 게 원래 서로가 가진 생각이 다르고 욕망들 그리고 또 막 이런 것들이 막 분출되면서 서로 굉장히 갈등이 고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해버리면 그 사안에 대해서 중재를 못합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했느냐,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생각이 있어도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 문제가 나오면 빨리 중재를 하고 나서 당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상대당을 공격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만약에 또 대표가 된다면 그렇게 빨리 당 내에서는 뭐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수는 없는데요. 빨리 마무리 짓고 최소한으로 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저 민주당 공격하는데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정상 한 분만 더 남덕수님 질문 받겠습니다. 예, 대포이동 남북수입니다. 강남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 당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 당규를 바꿔가면서 여기 당원을 대표하는 대표를 이제 선출 바꾸지 않습니까? 물론 아니었는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현대까지 쭉 해온 과정에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의 어떤 정책 아니면 여론에 따르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바꾼 점에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개인 아니었는 생각 어떠신지. 또 두 번째 그 오늘 뭐 모신 분 말고 시점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번에 100% 책임당원 투표 아닙니까? 근데 그 규칙은 지도부에서 정하는 겁니다. 저는 지도부에서 정하면 무조건 따릅니다. 그 뭐 농부가 밭을 탓하겠습니까? 이렇게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당원분들 설득하고 마음을 얻을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 경남을 이렇게 다니고 대구 경북도 다니고 하면서 12월 한 달을 그렇게 보내면서 보니까 80%의 그 당원분들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저 언론에서 보던 사람하고 이렇게 다르냐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10년 동안 저를 아주 막 이상한 사람으로 그냥 이미지 조작을 했던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국회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갑자기 누가 달리는 차문을 열더니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아니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황당한지. 너무 놀래가지고 저 사람 다치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을 하면서 갔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진이 대문장만큼 실렸어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차문도 못 닫고 도망치는 안철수. 민주당이 그 짓 합니다. 그렇게 제가 10년 동안 양념 범벅이 돼가지고 그 문재인이 표현한 그 양념 그대로 이미지 왜곡을 당하다 보니까 제가 말도 잘 못하고 뭐 저기 뭐라고 합니까? 저 항상 뭐 신경질적이고 성격 나쁘고 친구 없고 이상하게 원래 저는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고 항상 웃고 서울대 교수가 말을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참. 근데 이런 식으로 막 왜곡을 했는데 그게 직접 만나보니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자랐구나. 당원분들 더 열심히 만나야 되겠다. 이제 그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저는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진 게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입니다.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가 20년밖에 효력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조선, 철강, 중화공업을 해서 대한민국이 1980년대, 199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IMF가 오고 나서 우리가 다시 또 초고속 인터넷, 그 다음에 또 벤처 기업들을 부흥하면서 IT로 2000년, 2010년,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것도 끝나갑니다. 제가 하이닉스나 또는 그 삼성전자에 물어봤더니 2, 3년 남았답니다. 그러면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국정과제 중에 하나는 앞으로 20년 더 2020년, 2030년대 20년 더 먹고 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야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 가능성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삼성전자에 어떻게 해서 하나 가지고 20년 먹고 살 수 있냐 물어봤더니 초격차 기술이랍니다. 1, 2등이 거의 비슷하면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지만 1, 2등 격차가 한껏 벌어지는 초격차를 유지하는 기술을 가지면 20년 먹고 살 수 있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끝나가니까 다른 데서 초격차 기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등 그룹에는 속하지만 아직 초격차 1등을 하지 않는 데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초격차 기술을 만들면 됩니다. 첫 번째가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두 번째가 2차 전지가 있고요. 세 번째가 원자력 발전이 있고요. 네 번째가 수소 산업이 있고요. 다섯 번째가 바이오 산업이 있고요. 여섯 번째가 인공지능 반도체가 있고요. 일곱 번째가 기술은 아니지만 K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그 중에 절반만이라도 초격차 1등을 만들면 다시 우리는 20년 먹고 살 수 있고, 저는 이제는 저 10대 경제 강국이 아니라 G7에 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질문. 지금 시간이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다음 일정이 있으시죠? 대구로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30초 안에 하겠습니다. 세곡동에서는 핵심당원 배시봉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을 위해 열심히 집중하시는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 무궁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그럼 아까 공천 파동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당대표가 되시면 공천 파동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우선 평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저는 지금 현재 최재형 혁신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도덕적인 부분들은 분리를 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우선 도덕적인 부분들은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넘어오면 이제 도덕적인 부분들은 검증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정확하게 항목별로 민주당은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만들기 쉽습니다. 해서 그 지역에서의 평판, 주민들로부터의 평판,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오신 실적, 그 다음에 그 의정 활동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월등하다고 하면 그냥 공천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또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또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정말 공정하게 경선을 시켜서 거기에서 이기는 분이 공천을 받으시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소개 못 시켜드리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수산 전 강남구청장 비서실장님 오셨습니다. 장 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 이창훈 선임비서관하고요. 김현정 비서관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당이 내년에 능력 있고 훌륭하신 분으로 당대표를 뽑아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승리로 국회 여소야대를 종식하고 필승하자는 의미로 다 함께 박수로서 결의를 다지면서 이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우선 이 모습 그대로 여기 앉으셔서 쪽에서 찍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이 앞에. 앞에서 찍겠습니다. 네, 의장님도 앉으시죠. 의장님 계셔서 뒤로 한 번만 불러주세요.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아, 예. 자, 찍겠습니다. 뒤로 좀 서주세요.